국토의 63%, 연평균 3.1%씩 나무의 부피가 증가하는 우리나라는 산림 강국입니다. 그런 천혜의 산림을 지키고 국내 임업 산업의 부흥을 위해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국내 임업 기술 보급 및 임산물 품질 관리, 목재 제품 품질 관리, 산림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제가 일단 과에서도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식물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한국임업진흥원이라는 그런 테마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산을 좋아합니다. 안 가본 산이 없습니다. 일단 전국에서 유명한 지리산, 태백산, 팔봉산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광경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직업을 갖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 계기로 한번 발판상업학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봤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나무를 사랑하며 임업에 관심 많은 두 용사의 좌충우돌 체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우리 이름 나무에 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와, 이거 되게 크다. 와, 이 건물이 이게 그러니까 너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해서 알아? 사실 산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어. 이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좀 생소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오늘 많이 체험해보고 많이 배워가 보자. 가자. 오케이! 가자. 굉장히 큽니다, 건물. 한국의 임업을 대표하는 기관답게 건물 안 곳곳에 나무 인테리어가 있었는데요. 마치 숲속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네요. 목재지도라는 게 있네. 그래서 세계의 목재지도입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이야, 아, 지역별로 이렇게 나무가 다 다양하게 다른 나무들이 있다는 게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처음 안 것 같아. 내가 아는 나무는 소나무밖에 없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진짜 완전 이제 세분화돼서 진짜 치밀하게 들어가서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아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나무에 취해 있는 두 용사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두 분 오늘 직업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용사분들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네. 저 따라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용사들이 만날 그분은 바로 한국임업진흥원의 국일본 원장님. 네, 원장님. 네. 지금 직업 체험하기 위해서 그 용사들 봤는데 인사 좀 아이고 예. 군인들이 내나 우리 사무실에 올 줄은 몰랐다. 예, 반갑네. 잘생겼네.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이제 임업인들과 관련된 산에서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거나 또 산림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산촌 좀 활발하게 좀 도와주는 일을 한다거나 등등을 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점점 이제 조직이 커지면서 매년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젊은 조직이 돼 있죠. 임업이 원래는 산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는 도시의 가로수라든지 정원을 가꾸는 등 도시 쪽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에서의 그 임업 내지는 또 산림 사업의 영역들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는 도시 영역에서 녹지대를 키워가고 숲을 관리하고 정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꽤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제 임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앞으로 배워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을 한번 닮아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산을 닮은 사람들, 산을 닮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분들이 모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은 정부와 임업인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장님과의 만남 후 용사들이 찾은 곳은 목재산업 지원실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에서 KS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그 KS라는 말이 예. 정확히 어떤 정의인지. KS가 이제 한국 산업 표준이라 그래서 코리안 스탠다드 약자 줄여서 KS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의 규격에 정해놓은 품질 이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이 기업들이 이제 품질 이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해갖고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심사가 낮아버리면 국민의 뭐 안전성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도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 제지, 임산물의 품질 관리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재 제품의 품질,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목재 제품 유통에 앞장서고 있고 특별관리 임산물, 토양 등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유통 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에도 한몫하는 한국임업진흥원. 우리 용사들이 목재 제품 품질 관리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는데요. 비장한 모습의 우리 용사들 멋집니다. 좀 전에 그 비장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저희는 저희 원에서는 KS 인증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크게 15개 품목 중에 9가지를 할 수 있는 강도 실험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강도가 있고요. 방리강도, 인장강도 등 여러 가지 강도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강도를 측정하는 기계고요. UTM이라 해서 패배하중 10톤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재의 단단함, 휘임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10톤의 무게를 1분 30초에서 2분까지 견뎌야 좋은 목재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나무가 이게 원목이다 보니까 제재목이라고 하는데 원목을 깎아서 만든 각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하중을 받은 위치에 이렇게 파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러진 강도가 모든 나무들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했던 실험을 10번 반복 실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나무마다 합격점이 다 다른 겁니까? 지금 보시는 제재목에 대한 합격점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합판이나 MDF나 파티클 보드 같은 그 힘강도는 그 기준치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에 맞추고 이거 소리 때문에 원래 이렇게 계속 힘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 끝났어요. 휘임 강도 실험은 실험 자체가 용이하고 목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값으로 작용하여 목재 품질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 보신 제재목도 이제 어떤 가구나 침대 프라임이나 보시면은 어디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DIY라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직접 가지고 와서 제조하고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DIY 때 제작할 때 KS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제작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으로 용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휘임 강도 실험을 마치고 용사들이 찾은 곳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홍보실입니다. 홍보실의 업무는 또 어떤 놀람이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홍보 업무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임업에 관련돼서 많이 알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외로 나가는 문서 작업이나 행정 업무들도 대단히 중요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미션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보도 자료를 작성해 보는 건데요. 저희가 글을 직접 쓰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보도자료 형식으로 작성해서 기사까지 써보는 것들 알겠습니다.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실 지면에 난 신문 기사보다는 저희가 모바일 핸드폰 통해서 웹사이트나 포털에 나오는 언론 기사들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장 체험하시면 거기서 현장에 활동했던 사진들 거기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조금 감성적인 스토리로 만든 다음에 콘텐츠를 올려주시면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2012년 개설 이후 꾸준한 방문자 수의 증가로 최근 누적 방문자 수가 무려 500만에 육박한다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공식 블로그에 글을 쓰고 기사용 보도 자료를 쓰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체험한 걸 토대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의 느낀 점을 바탕으로 글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글 쓰는 그런 쪽을 약간 좀 약합니다. 근데 글씨는 잘 쓰지만 그래도 뭐 이왕 미션 받은 거 국군, 대한민국 군인 육군으로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체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도시 안에 이런 작은 공원이 있는 게 너무 이쁘지 않아?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도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게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솔직히 힐링되지 않습니까? 또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네. 소나무. 사시사철 푸르잖아. 맞습니다. 이런 소나무 진짜 많아져야 될 것 같아. 이런 도시 환경에서도 이런 자연 산림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공원이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어. 여기 소나무가 용사들 이젠 거리의 나무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용사들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온 이유,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요 업무인 소나무 재선 충병 모니터링 업무 체험을 위해서라는데요. 여기 소나무가 있어. 먼저 소나무 재선 충병의 심각성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진짜 소나무야 이거.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 충병. 과연 그 심각성은 어떨지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소나무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한 소나무를 갖다가 피해를 주는 병 해충이 있어요. 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198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소나무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소나무 재선충병은 수목, 매개충, 병원체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전염시 100%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드름병입니다. 재선충병을 예방하거나 막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방제가 된다 그러면 참 이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컨트롤이 될 건데 단지 방법은 예방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발생량이 굉장히 적을 때 이렇게 빨리 발견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방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번 걸린 거는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치료는 안 되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하나의 우리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곳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걸린 소나무를 골라내고 벌목까지 하는 겁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예찰 방제단이라는 또 전문 그 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방제를 하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방제 전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서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을 한다는 하나의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 의사의 대행 역할이라 그럴까? 의사 역할을 한다 그럴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나무 재선충병은 예찰 조사 및 감염 의식목에 신고가 들어오면 원격 탐사로 감염 의식목 조사를 하고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좌표를 제작하여 현장에 나가 시료 채취 후 재선충병 진단을 합니다. 이곳은 예찰 조사를 담당하는 드론 조사실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 예찰을 하는 부서입니다. 네, 저는 드론 조사실의 송용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을 했었을 때 드론으로 예찰을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고사목을 찾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전 드론 점검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가 들어온 지역이 있어가지고 드론 예찰을 한번 나가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나가기 전에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게 기체고요.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눌러주시면 이제 다리가 기체 올라가고 영상 촬영을 하시는 겁니까? 8초 정도 기체가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하는데 가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전체 산을 찍는다고 봐야죠. 저희가 지정한 범위를.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드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좀 촬영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드론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우리 용사들도 떨릴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잘하고 가겠습니다. 가는 길도 되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나진 겁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진짜 빨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다들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한 번씩 또 사고가 나면 그 자신감은 없어질 겁니다. 사고 안 나게 저희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꼭 사고 안 나길 바라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또 안전 유의하는 군인 아니겠습니까?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을 달려 드디어 예찰할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예, 이제 여기가 최선충 신고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지금 진짜 실제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뛰어서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안 보이는 곳을 찍는 게 드론의 역할이니까. 광역 예찰은 항공, 헬기로 진행하고 정밀 예찰은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한번 촬영하기 시작하면은 반경 어느 정도를 다 찍어야 되는 겁니까? 보통 한 번 나오면 1.2km에서 1.5km 정도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색깔이 좀 갈변되는데 혹시 좀 낮춰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가면 우시목처럼 보이긴 하네요. 색깔만 바뀌었다고 아예 다 고사목으로 확정짓는 건 아닌 겁니까? 소나무 최선충이라고 확진을 못 지는 게 이제 자연적으로 죽었을 때도 있으니까 이게 저희가 꼭 확인을 한 번씩은 해봐야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새들이 장병 여러분이 한번 드론 조작을 하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저희도 드론병이라는 게 있는데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해볼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다는 드론 작동. 이동주 용사 의연하게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사목으로 의심되는 나무를 찍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겼는지 욕심을 내보는데요. 여기 한번 전진해서 가면 있을 것 같아. 미니용 드론을 만지고 뭐 평소에도 RC카에 좀 좋아해서 좀 이게 진짜 긴장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나. 용사들 생각보다 더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드론병이 왜 생겼나 했더니 드론으로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유용하고 편할 것 같다. 용사들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속엔 색이 변한 소나무가 군데군데 있었는데요. 과연 소나무 재선충병일지 정밀 검사를 위해 서둘러 이동합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좌표 지도를 제작하는 영상 분석실에 찾아왔는데요. 용사님들이 이제 드론을 현장에서 나가서 찍어오신 사진들입니다. 네, 보시면 우리가 찍은 사진. 네, 여러 낱장 사진을 중복성 있게 잘 찍어 오셨고요. 이게 중복도가 떨어지면 정사 영상이라고 이제 지도처럼 한 장의 통판 사진을 만들 때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도를 봤었을 때 되게 잘 찍어 오셨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지도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심목에 하나씩 점을 찍어 좌표 지도를 제작하는데요. 하나 찍으시고 네, 직접 해보시죠. 이렇게 점들을 찍으면서 하나의 지도를 만드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방제하려면 시간 꽤나 걸릴 것 같은데. 지도에 표시하고 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 예상. 이에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저께 잣나무림으로 해가지고 소나무 제선충병의 발병이 의심된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병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무인기 예차를 통해서 약 한 20헥타 정도의 면적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약 25건의 의심목을 좌표를 추출했습니다. 드론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조금 피해가 심각해 보입니다. 네, 현장 조사에서는 몇 조가 몇 명 정도 투입이 돼야 될까요? 2인 1조로 2조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병님들 2분 1조와 그리고 현장 조사실 저와 1분 맞춰서 총 2조로 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실에서는 그럼 이거 검증하시는데 한 며칠 정도 걸리실까요? 이게 지금 시급한 지금 사안으로 보이니까요. 시료 처리부터 해서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으로 사진을 찍은 이 고사목들에 대해서 혹시 뭐 주의 확산에 대한 염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사목이라고 해서 전부 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됐다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한 후에 진단을 보고 감염이 되었다면 좀 더 저희가 예찰 조사 범위를 늘려서 주변으로 확대되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고사된 것처럼 보이는 색이 갈변된 나무들도 많이 봤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자연사한 나무일 수도 있고 다른 곤충에 의해 죽은 걸 수도 있다고 하셔서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많이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체험 셋째 날. 드디어 현장 조사를 나왔는데요. 부디 감염 의식목이 소나무 제선충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현장 조사를 할 건데 그 전에 안전모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험난한 현장이라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본격적으로 고사목 시료 채취하러 가보도록 하시죠. 열심히 가겠습니다. 사람을 위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현장 조사 스타트.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GPS 좌표로 보니 감염 의심목이 근방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사가 가파르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 원정대 호기롭게 출발은 했지만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가파르네 이거. 대한민국 군인 체면 국이고 네 발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근데 진짜 공사가 엄청 가파릅니다. 조심해. 채취를 하는 건 제 적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채취를 하는 건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거미 마냥 다리는 2개, 팔 2개, 총 토탈 4개지만 엎드려서 댕겼습니다. 거미처럼 엎드려야 갈 수 있는 현장. 현장 조사 체험이 군대 훈련만큼이나 힘들 줄은 용사들도 몰랐겠죠. 보이긴 합니까? 네, GPS 좌표상 고사목이 저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까지 가면 보이는 겁니까? 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그렇게 파이팅을 외치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현장 조사 원정대.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했거늘 아직 현장은 보이지 않는 모양. 모두의 숨소리만 거칠어지던 그때 저 나무가 감염 의심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나무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감염 의식목 발견. 네, 이 죽은 나무가 감염 의심목으로 의심되는데요. 지금 상태를 좀 보니까 잎이 우선살 모양으로 아래로 좀 처져 있고 저 나무 초두부부터 지금 색깔이 갈변하면서 말라 죽는 걸 보니까 아마 감염목으로 의심이 많이 됩니다. 확실히 이파리들이 다 아래를 보고 우산살처럼 쳐져 있는 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초록 색깔의 다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보아 이 나무를 한번 시료 채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 성충이 건강한 나무의 수피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이 전염되는데요. 전염되면 솔잎이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피를 가슴 높이보다 높은 방향에서 조금 높은 곳에 수피를 먼저 사방위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장병님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걸 채취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은 나무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곳에 시료를 채취할수록 진단이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채를 할 경우에는 동서남북 및 상하 부위에서 골고루 시료를 채취하는데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장병님들 이쪽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료 채취는 나무의 수피를 벗겨내 나무 내부에서 약 60g 정도의 나무 조각을 채취하거나 자동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시료 채취기가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럼 시료를 본격적으로 채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 시료 채취기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하는데요. 천공수 10회 이상을 하여 약 100g의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이번엔 용사들이 직접 시료 채취에 도전합니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목표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방제기획실로 전달을 해서 검경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검경에 들어가서 2, 3일 뒤에 이 나무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경해서 네. 이게 감염된 나무로 판별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감염되지 않은 나무들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근방의 나무들은 다 이제 방제 대상목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서 전량 이제 벌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라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무를 벌채할 때는 일정한 크기대로 자른 후 그 위에 훈증 원액을 뿌리고 신속히 비닐을 씌워 밀봉해 훈증을 한다고 합니다. 목편 외에도 나뭇가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검경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편뿐만 아니라 가지도 채취해서 검경 진단에 의뢰하게 됩니다. 김동곤 용사도 가지를 잘라보는데요. 장차 연구원을 꿈꾸는 김동곤 용사,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요. 재선충을 채취한다는 작업 자체가 나무에서 뭘 뽑아온다는 이렇게 쉽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단계적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것에 일단 쉽지 않은 작업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취한 나무에 대해서는 이 나무를 채취했다는 표시로 저희가 마킹 테이프를 두르게 됩니다. 이 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채취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해 놓는 거죠. 그렇죠. 네, 정보 제공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하면서 다른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일어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산 자체가 경사가 있고 미끄럽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 들깨나 야생동물들을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에 유념하셔서 이렇게 시료 채취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킹 테이프를 둘렀으면 간단하게 일련 번호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 조사했는지, 그리고 이 나무의 위치 좌표는 어느 것인지, 수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한 사람은 누군지 기입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가 완료되었고요. 주변에 고사목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이번에는 2인 1조로 해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두 분이서 한번 해보시고 장병분들이 이제 조사하는 거니까 마킹 테이프 하신 다음에 조사자 이름에 장병님들 성함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됩니까? 네, 그럼 저희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탐색전에 돌입한 두 용사. 전염성 있는 재선충병이라 빠른 채취 진단이 필요합니다. 금방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좌표 한번 같습니다. 확인해보자. 색깔이 갈갈한 게 제가 볼 때는 고목사가 되는 걸로 좀 의심됩니다. 이 좌표 맞지? 맞습니다. 이 나무네. 발빠른 예찰 방제 덕에 소나무 재선 충병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은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나무 재선 충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시료를 채취하고 테이프로 마킹을 하는 용사들, 거기에 이름까지 작성하니 기분 좋겠어요. 와, 우리 이름 이렇게 나무에 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름 걸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렇습니다. 100% 고사로 이어지는 소나무 재선 충병의 사전 차단 방법을 알려주신다는데요. 소나무 재선 축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큰 관심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가 갑자기 집단으로 고사하거나 아래와 같이 잎이 우선살 모양으로 시든 나무를 보신다면 산림청이나 저희 소나무 재선 중병 모니터링 센터로 신고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현장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 임무를 마친 용사들 미션 수행을 위한 사진 촬영도 잊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고사목에 서식하고 있던 매개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전염을 시키는데요. 이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입니다. 과연 이번에 채취한 시료에서 매개충의 흔적이 나올지 방제 기획실을 찾았는데요. 이게 어제 저희가 채취해온 그 시료들입니까? 아, 예, 어제 갖고 오신 고생해서 힘들게 갖고 오신 시료입니다. 좀 힘들긴 했습니다. 힘드셨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검사가 오늘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오신 시료가 지금 이렇게 봉투에 담아져 있잖아요. 제가 한번 먼저 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옆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약간 띄워놓는 거는 다른 이런 시료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고요. 한 통을 다 넣는 겁니까? 최대한 다 넣습니다. 고유 번호를 확인해서 524. 예, 고유 번호 위치에 있는 이제 깔때기라고 합니다. 여기 깔때기에 집어넣고 이 시료 안에 있는 선충을 분리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물을 붓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물을 부으면 나무의 선충이 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온도가 아니고요. 한 100도, 80도 이 시료 이제 12시간 이상 경과가 되면 그때 이제 시료 안에서 나온 선충을 분리된 걸 저희가 페트리 디쉬에 한번 담아서 현미경으로 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물 안에 소나무 재선충이 있을지 진단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린 분리된 선충 가지고 현미경을 한번 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펫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한번 눌렀다가 떼면 50마이크로리터의 액을 빨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지렁이를 닮은 선충이 보입니다. 이 선충이 소나무 재선충일까요? 피펫으로 손을 잡았다가 놓으면 이제 50마이크로리터를 그래서 선충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생식기도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40배로 보고 계신 거고요. 이제 얘를 찾고 나면 400배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와. 내부 기관도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나무에 있는 수액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섭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구침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주사기처럼. 그래서 그 세포에 구침을 받고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이번엔 용사들이 직접 현미경으로 선충을 확인했는데요. 묘하게 생긴 선충을 본 용사의 느낌이 궁금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하는 짓대로 너무 끔찍했습니다. 드디어 시료한 채취를 진단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소나무 재선충이 아니길 바랬는데요. 저희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좀 안타깝게도 감염으로 확인이 돼서
그 일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치료 채취하면서 이게 나와야 좋은 건지 안 나와야 좋은 건지 긴가민가 했는데 상황이 나오게 돼서 방제라도 열심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게 많은 양이 빨리빨리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약간 징그러움도 느끼기도 했으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소나무를 말라 죽이게 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체험 넷째 날, 용사들이 산림 일자리 발전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산림 일자리 발전소라는 곳이고요. 이제 산림을 활용한 그 공동체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산림 자원을 활용했던 업체들이 뭔가 새롭게 도전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산림형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창단한 산림 일자리 발전소. 새로운 산림형 일자리 그 선봉에 그루 매니저가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딱 5명밖에 없는 신개념의 산림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루 매니저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루 매니저는 산림에 관해서 숲에 관해서 관심은 있는데 또 그걸로 자기 직업으로도 삼고 싶고 평생의 업으로 삼고 싶은데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렇게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루 매니저는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활동하는데요. 지역민에게 산림 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 조사, 공동체 발굴,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이제 그루 매니저라는 직업 가신 분이 딱 5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자부심이라는 거 좀 느끼시는지. 네, 맞아요. 자부심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자면 새롭게 생긴 직업이잖아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드는 부분이 자부심일까요? 그게 바로 자부심이긴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하죠. 이제 이 업이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이게 활동 내용이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만 큰 힘이 될까? 그게 자부심입니다. 그 그루 매니저로서 계획이 있다면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산업 위기, 경제 위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거냐가 산림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또 모든 이제 노력들이 쏠릴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눈에 띄는 위치에 우리 그루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을 위한 여성들을 이 산림 쪽 사업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려고 그래서 여성 문제, 교육 문제 이런 쪽을 좀 더 큰 키워드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을 좀 만들고 그런 일자리의 어떤 모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창업 경영체를 좀 키워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분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보람찬 일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5명이지만 2020년까지 전국에 약 50명의 그루 매니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그루 매니저분들이 지역에서 경영체라던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조직을 해서 창업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직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거에서 많은 창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용사들이 홍보팀 직원들과 새로운 임무를 위해 칠갑산 자락에 있는 산꽃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긴가 보네.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을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산촌 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컨설팅과 함께 지원비를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여기 이제 부족한 일손을 좀 돕기도 하고 숨겨져 있는 산촌 마을들을 조금 홍보하는 걸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체험하는 동안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록도 하면서 나중에 블로그나 이런 SNS 채널에 올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요 앞산은 이제 도로로 경계를 해가지고 칠갑산 도립공원 지역이에요. 여기 칠갑산이 바로 이쪽에 있는데 서쪽 방향이 되는 거지 우리 마을이. 그래가지고 저희 마을은 뭐 보다시피 농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산만 있어. 산 속에 농토 조금씩 있고 집도 골마다 이렇게 한 집씩 이렇게 뜨뭇뜨뭇 다 배겨 있고 산촌이지 산촌.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 그 칠갑산 자락의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산꽃 마을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우수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된 농촌 체험 마을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사업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 있으실까요? 우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 이렇게 볼 때는 산촌 마을들한테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청을 무슨 기관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앞에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정보가 늦고 아니면은 20%냐 50%냐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100%는 안 되겠지. 그런 점 애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체험하러 온 만큼 일손도 열심히 돕고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죠. 먼저 산꽃마을 주민의 일손을 돕기로 했는데요. 오늘 일손을 도울 장소는 나무로 버섯을 재배하는 버섯 농가입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쪽에서 수확하시는 걸 도와주시면 돼요. 예, 바구니가 마침 수확할 버섯들이 많이 자라 있었는데요. 주민에게 버섯 수확 방법을 배운 뒤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봅니다. 뒤집어 그래요. 이처럼 홍보팀은 행정 업무 외에도 현장에서의 업무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나 문서 업무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산촌에서 현장 체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하시면서 보람도 되게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 체업, 관광 확대 등 산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현장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팀이 바로 홍보팀이라고 합니다. 일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배고플 텐데 오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마을 주민들의 한상 차림에 우리 용사들 영양 보충 제대로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나이를 별로 안 먹고 21살밖에 21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그동안 닭백숙도 물론 많이 먹었는데 와, 그 맛은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주 용사를 감동시킨 닭백숙. 그 맛을 더욱 감칠나게 한 밑반찬들도 모두 칠갑산표 재료라고 합니다. 맛있어? 관련왔잖아. 산에서 직접 취한 걸 일도 하고 공기도 견뎌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산꽃마을까지 보이도록 찍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든든히 배를 채운 용사들, 블로그와 보도자료에 쓰일 촬영으로 현장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블로그는 뭐 다 완성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넌 다 했어? 저는 이제 마감 단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나무 재성충병에 대한 피해를 전국에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동주 용사는 보도자료 아이템을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골랐고 김동건 용사는 블로그 기사 아이템으로 취업 견문록 잡아라 촬영기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용사들 안녕하세요. 제가 내준 숙제 오늘 하고 왔죠. 거의 끝나갔습니다. 제가 좀 봐드릴게요. 잘 해왔는지. 보도자료를 먼저 좀 볼 텐데
어떤 거에 썼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가장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 자료를 썼습니다. 네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차량 방전 현장 가봤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생각보다 이 고사목을 의심되는 나무들이 많아서 좀 되게 놀랍고 빨리 이게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이 심각성을 제목만으로도 흥미 유발하고 그리고 기사의 주제를 뚜렷이 부각하는 내용을 제목에 담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블로그 콘텐츠 작성한 거 한번 볼 텐데 일단 첫날에 실험까지 할 수 있어서 그때 그 실험을 하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실험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요소에 조금 재미있는 감동 포인트나 재미있는 포인트를 넣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기관 중에서도 상위 10%에 속하는 우수 블로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구독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총 방문자가 거의 지금 500만 명에 가깝고요. 그리고 구독자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경 써서 써야겠죠. 알겠습니다. 임업이라는 소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까지 남모를 홍보팀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임업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생소하고 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을 겪긴 하거든요. 임업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용사의 보도자료와 김동건 용사의 블로그 기사가 한국임업진흥원 공식 블로그에 기사화됐습니다. 임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기업이 세워지고 많은 부서가 나눠져 있다는 거에 되게 체계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4차 산업 시대지만 이렇게 1차 산업을 이용해서 현대에 점점 접목해가는 걸 보았을 때 앞으로는 1차 산업이 다시 우리 삶의 주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산림의 중요성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산림들이 이제 없어지면은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되게 생각이 많았었는데 산을 좋아하고 산림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한국임업진흥원에 들어가야 될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산림 자원을 바탕으로 임업 강국을 꿈꾸는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보낸 4박 5일간의 체험으로 산을 좋아하고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두 용사가 꼭 한국임업진흥원의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블라인드 채용, NCS 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성별, 사진 이런 것들 없이 학교도 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인재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을 잘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의적인 인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미리 사회를 체험하고 싶다 하시면은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체험형 인턴 한번 지원해 보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